어제와 똑같은 아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몸은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낯설어지고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 주인공은 단 하나의 작은 습관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씨, 올해 62살입니다. 30년을 직장 생활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아내와는 할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너무나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분인데 눈빛만큼은 20살 청년처럼 반짝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궁금했습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생기 있을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시작.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심호흡을 3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시도해봤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창문을 열고 숨을 쉬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 깊게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똑같은 아침이지만 자신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창문을 여는 그 작은 행동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고 그 의식은 하루 전체의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곧 다른 습관들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게 되었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왜 서두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함 속에 숨겨진 힘.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식탁을 닦는 손길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했을 그 손길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아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고 주말에 뭘 하고 싶은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었고 배려였고 존중이었습니다.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어느새 사라져버렸던 것들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변화는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었고 동네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와도 날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과 이름이 있는 존재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김영수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아파트 지하 커뮤니티실에서 주민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 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5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나누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산행동호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근처 산을 오르는 모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젊었을 때도 등산을 즐겨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산길에서 발견한 것. 첫 산행은 힘들었습니다. 10분도 오르지 못해 숨이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마음만큼은 시원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산행은 매주 반복되었고 김영수 씨의 체력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는 일상의 대화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솔직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은퇴 후의 고민을 털어놓고 때로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박철수 씨는 전직 교사였습니다. 정년 퇴직 후 우울증을 겪다가 이 산행 모임을 통해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김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라고. 움직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김영수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여는 그 작은 습관이 여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다른 변화를 불러왔고 그 변화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제안. 산행 모임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박철수 씨가 김영수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성인 문해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직장생활 30년 동안 기계를 다루고 관리하는 일만 했지 사람을 가르쳐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격려했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함께 배우면 된다고. 고민 끝에 김영수 씨는 지원했습니다. 간단한 면접과 교육을 거쳐 자원봉사 교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김영수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7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였고 평생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엉망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 허둥댔고 어르신들도 집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수 씨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교실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교과서대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약봉지에 적힌 글자를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수업 방식을 바꾸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김영수 씨도 더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처음 만났던 할머니가 손주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은퇴 후에 찾고 있던 것임을.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파급되는 변화.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 김영수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은 문해교육 수업이 있었고 토요일은 산행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수업 준비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김영수 씨가 활기차게 생활하니 아내도 자신의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꽃꽂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도 가입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주제가 풍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걱정, 건강 걱정뿐이었다면 이제는 각자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 배운 것들, 느낀 점들을 나누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시기였습니다. 자식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김영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큰아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최근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겠다고. 김영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이제는 활기차고 의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 몇 초면 끝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하루를 바꿨고, 하루가 모여 1년을 바꿨고, 결국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습관의 연쇄 반응.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습관의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작은 습관이 다른 긍정적인 습관들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좋아지고, 식습관이 좋아지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김영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문을 여는 습관이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었고, 규칙적인 생활이 대인관계를 개선시켰고, 대인관계의 개선이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